지금부터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은 크게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개요, 화물운송실적 신고제, 직접운송 의무제, 최소운송 기준제, 행정처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신고제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운송 또는 주선사업에 대한 실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운수사업자께서는 직접 운송한 실적, 운송을 위탁한 실적, 주선사업을 수행한 모든 실적을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외되는 실적들이 있는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모든 운송 및 주선 실적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신고한 운송 실적을 바탕으로 직접 운송하였는지 검토하는 것이 직접 운송 의무제이고, 정부가 정한 최소 운송 기준을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것이 최소 운송 기준제를 뜻합니다. 불법 다단계 운송 거래 구조를 개선하여 화물 운송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운송업체 본연의 운송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화물 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취지이자 목적입니다. 이러한 건전한 운송 서비스 활동 유도를 통해 국가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행된 것이 화물 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운송실적 신고제 시행 지침이 있습니다. 실적 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19년 7월 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결론적으로 실적 신고 대상은 법 개정 이전과 동일하며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반 화물 운송주선 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 사업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실적 신고 대상이 아닌 자는 보유 대수가 한 대인 운송사업자,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위수탁 차주, 노란색 번호판이 아닌 흰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국제물류 주선업자가 해당됩니다. 운송사업자를 살펴보면 한 대를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는 실적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한 대 허가받은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해당되며 실적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두 대 이상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는 모든 실적을 신고하는데 다만 직영 차량으로 운송한 실적은 제외가 가능합니다.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철도, 선박, 항공과 같은 타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 해당 이용 실적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선사업자는 한 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 차주에게 직접 위탁하여 운송하도록 한 실적은 신고 제외 가능합니다. 주선사업과 한 대 운송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도 동일합니다. 두 대 이상 허가받은 운송사업과 주선사업을 겸업하고 있으면 모든 실적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크게 변화된 부분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일반 화물 운송사업 대상이 20대 이상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범위는 20대 이상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용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신규 허가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개정되기 이전에 2대 이상 운송사업자분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대 허가받은 개별과 용달 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로 크게 변화된 부분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에서 이사화물 운송주선 사업이 일반 화물 운송주선 사업에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 삭제에 따른 것이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적 신고 의무 제외 차량과 제외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적 신고 제외 차량입니다. 크게 5가지로 구분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차량 중에서 피견인 차량으로 트레일러,
노면 청소차, 살수차, 소방차, 사다리나 크레인 등 고소 작업대를 갖춘 차량이 제외됩니다. 두 번째로는 특수 자동차로서 레커로 불리는 군환형 차량, 특수한 작업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이 제외 대상입니다. 그 외에는 대폐차 시 발생하는 공허가 대수 차량,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한 운송사업자의 해당 화물 차량, 소요대수 2대 이상인 운송사 소속 직영 차량이 제외됩니다. 다음으로는 실적 신고에서 제외되는 실적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일 항만구역 내 환적, 이송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입니다. 동일 항만구역은 해양수산부 고시를 참고하시면 되며 FPIS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행위가 이사화물 운송 행위인데요. 이사를 목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실적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폐기물 운송에 관한 실적, 추선 사업자가 한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 차주에게 직접 위탁하여 운송하도록 한 실적은 제외됩니다. 다음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실적 신고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PIS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고가 가능하며 월간 단위의 실적 신고를 권장드립니다. 계약 정보는 운송을 의뢰한 사업자별 월간 운송 또는 주선 계약 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며, 배차 정보는 직접 운송한 차량별 월간 운송 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위탁 계약 정보는 위탁한 업체의 사업자별 월간 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거래 실적이 10개의 의뢰자가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10개의 계약 정보, 배차 정보, 위탁 계약 정보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의뢰자가 화주인 경우 10명의 의뢰자가 있더라도 합산하여 1개의 계약 정보, 배차 정보 N개, 위탁 계약 정보 N개로 신고 가능하게 하여 신고의 편의성을 높여드렸습니다. 실적 신고 기한으로 매년 발생한 운송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운송 실적과 위탁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주선 실적에 대해 해당 연도의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실적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적 신고한 내용 중에서 수정 신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 6월 말까지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하실 때 중요한 팁은 월 단위로 꾸준히 신고하시는 겁니다. 마감 전 신고 집중 기간에는 시스템 과부하 및 헬프데스크 문의 집중으로 신고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항목은 신고자 기본정보 4개와 실적신고 최대 11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정보는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차량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런데 주선사업만 하시는 분들은 차량 허가가 없기 때문에 차량 번호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운송사업자께서는 차량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 정보는 운송 의뢰자 정보, 계약 정보, 배차 정보, 위탁 계약 정보가 있으며 이 중에서 먼저 운송 의뢰자를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인 나를 기준으로 본인 앞에 운송 의뢰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와 계약하여 화물을 위탁한 기업으로 화주가 온다면 기본정보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외합니다. 그 다음 운송 의뢰자인 화주와의 계약 정보인 계약 연월, 계약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주가 10개 업체면 10개 모두 합쳐서 1개의 계약 정보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접 운송 시에는 배차 정보인 차량 등록번호, 운송 완료 연월, 운송료, 운송 완료 횟수 등 4가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운송 완료 횟수는 하루에 2회 이상 이동하더라도 1일 1회만 인정하므로 1일 1회를 기준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재위탁 시에는 위탁 계약 정보인 위탁업체 사업자 등록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금액, 인증정보망 이용 여부를 입력하면 됩니다. 인증정보망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인증정보망 또는 가맹망의 코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FPIS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회사와 계약하여 화물을 위탁한 기업이 운수사업자일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건별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위탁한 업체별로 사업자 등록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배차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주의사항으로 주선사는 허가받은 차량이 없으므로 배차 정보를 입력하면 안되고 위탁 계약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운송사는 실제 행위대로 신고를 하시면 되며 100% 직접 운송만 있을 경우에는 위탁 계약 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100% 위탁만 있을 경우에는 배차 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 신고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실적 없음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물 운송 실적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송 및 주선 실적은 FPI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이때 소량 신고일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량일 경우에는 연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후 엑셀 신고 양식에 작성하여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불가능하시거나 힘드실 경우에는 신고 대행이 가능하며 대행 기관은 FPIS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직접 운송 의무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운송 의무제의 대상은 일반 화물 운송사로 2대 이상 허가받은 사업자입니다. 2대 이상 허가받은 사업자분들은 계약 체결 화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사 차량, 장기용차, 가맹 정보망 또는 우수 화물 정보망을 이용하여 직접 운송하셔야 합니다. 한 대를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는 직접 운송 의무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대 소유 허가받은 일반, 개별 및 용달 개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8항의 준수사항에 근거하여 타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위탁 및 대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접 운송 의무의 비율은 단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화주와 계약한 1단계 운송사의 경우에는 연간 계약 화물의 50% 이상 직접 운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운송사가 운송사업과 주선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에는 연간 계약 화물을 30% 이상을 직접 운송하면 되겠습니다. 운수사업자와 계약한 2단계 운송사의 경우에는 운송 위탁받은 계약 화물의 100%를 직접 운송해야 합니다. 장기용차는 타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운송 횟수가 연간 96회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신고한 배차 실적은 직접 운송 실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가맹 정보망과 우수 화물 정보망을 이용한 위탁 화물의 전부는 직접 운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송 의무제에는 위탁 금지 위반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법 제11조의 2 나항에 해당하는 위탁 금지 위반이란 운송사업자는 직접 운송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 그리고 다른 운송사업자에 소속된 위수탁 차주를 제외한 자에게는 화물 운송 위탁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화물을 위탁할 경우에는 타 운송사 위수탁 차주에게만 위탁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주선사업자에게는 위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운송 기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소 운송 기준이란 정부가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의무로서 연간 시장 평균 운송 매출액의 20% 이상을 운송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준수 대상은 2대 이상 허가받은 일반 화물 운송사입니다. 직접 운송 의무제와 동일하게 한 대를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0년 적용 화물 운송시장 연간 시장 평균 운송 매출의 고시 내용을 토대로 최소 운송 기준제 예시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의 해당 차량이 일반형 1톤 이하에 해당된다면 해당 차량에 적용되는 평균 매출액 2,900만 원을 기준으로 20% 이상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운송 기준 매출액은 2,900만 원 곱하기 20%를 한 580만 원 이상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 운송 기준에서 제외되는 장기용차의 기준은 직접 운송 의무상 장기용차로 인정된 차량으로 소속 운송사업자의 운송 화물이 아닌 화물의 연간 운송 횟수가 144회 이상인 화물 자동차를 말합니다. 조금 더 다양한 방법에 따른 최소 운송 기준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형 1톤 5대, 일반형 5톤 5대, 벤형 10톤 5대를 소유한 사업자의 경우 각각의 최소 운송 고시 금액의 20%를 적용한 값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최소 운송 기준 산정은 1톤 일반형 고시금액 곱하기 5대 더하기 5톤 일반형 고시금액 곱하기 5대 더하기 10톤 변형 고시금액 곱하기 5대
곱하기 20%를 한 금액보다 화물 운송 실적 신고한 연간 계약 실적 금액이 많으면 됩니다. 연간 계약 실적은 화주와 계약한 실적, 운송 주선 사업자 및 국제 물류 주선 사업자와 계약한 실적, 다른 운송 사업자와 계약한 실적, 운송 가맹 사업자와 계약한 실적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은 2019년 7월 1일 개정된 시행령을 기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다른 내용은 동일하지만 최소 운송 기준제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사업 전부 정지 30일, 60일에서 10일, 20일로 각각 완화되었고 3차 감차 조치 역시 사업 전부 정지 30일로 완화되었습니다. 과징금의 경우 최소 운송 기준제 의무 위반 시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운송사는 실적이 없어 신고를 안 할 경우 최소 운송 의무 준수에 대해 소명 절차 진행 후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주선사는 운송사 등이 신고한 내역을 교차 분석하여 미신고자를 추출하여 소명 절차 진행 후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실적 신고 의무 제도와 최소 운송 기준제를 위반할 경우 미이행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X는 A분의 A-B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말로프로 보면 실적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 의무 미이행률에 대한 행정처분은 실적 신고 대상 금액분의 실적 신고 대상 금액 마이너스 실적 신고 금액입니다. 최소 운송 의무 미이행률 역시 최소 운송 의무 금액분의 최소 운송 의무 금액 마이너스 운송 계약 금액으로 산정 방법은 동일합니다. 말로 하는 게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식으로 정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보기 편하실 겁니다. 직접 운송 의무제를 위반할 경우 미이행률을 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동일한 계산을 두 번 하실 때 0.5를 각각 곱해주시면 되는데요. 화주를 기준으로 직접 운송 의무 금액의 0.5를 곱하고 운송사업자를 기준으로 직접 운송 의무 금액의 0.5를 곱해서 합한 값으로 미이행률을 구하게 됩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계산식을 보고 이해하는 게 더 빠르실 겁니다. 화물 운송에 관한 실적 신고, 직접 운송, 최소 운송 기준제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송사업자와 주선사업자, 가맹사업자분들이 FPIS 홈페이지에 실적 신고를 하면 실적 관리 시스템에 의해 검증 결과가 지자체 담당자에게 통보됩니다. 이후 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 내역이 있을 경우 사업자분들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업자분들이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 자료를 지자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최종 검토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분들은 실적 신고한 이후에도 소명 자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꼼꼼하게 보관,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욱 자세한 자료를 원하실 경우에는 저희 FPIS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에는 1899-2793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물 운송 선진화 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